지금 모든 이슈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덮여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다 덮였어요 지금. 그 음주운전이랑 김호중 우리 대통령 그 두 분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성추문 이제 관련된 거 지금 사건들 때문에 완전히 정치 이슈고 무엇이고 싹 다 덮였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지금 패널 분들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패널들이요 이 주제에 맞춰서 정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개통령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변호사님은 개 키우십니까? 저는 네. 차우차우. 오. 우리 집에 이만한 차우차우 푸가 살아요. 아 실제로? 네, 예. 저희 집도 시바견. 시바. 네. 시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통령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죠. 강영욱 지금 이제 이분에 대해 가지고 폭로가 나왔는데 저는 좀 개벌인도 있고 근데 좀 제가 좀 충격받은 게 퇴직금을 네. 9,670원을 줬다고 해요.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쪽에 그런 어떤 비난 일색의 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 사실은 양 측면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봐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게 왜 그냥 이슈의 태풍이고 막 이게 태풍이 눈이 되냐면 강영욱 씨가 네.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해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뭐지 진짜인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강영욱은 우리나라의 개 심리 개 심리의 정말 1호잖아요. 개심리. 개 심리 분석학 그리고 개 심리 치료의 1호예요. 그렇죠. 근데 2호 설채연 선생님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도 모르겠네. 설채연 선생님 너무 유명하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게 설채연 EBS에 설채연 있어요. 왜냐하면 설채연 선생님이 우리 푸 담당이셨거든요. 안 유명하실 때. 그러니까 강영욱이 유명할 때 설채연 선생님이 안 유명했어. 미국에서 개심리학을 전공하고 오셨어요. 개심리학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심리치료. 그래서 이분이 우리 푸를 맡아주셨어요. 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네, 지금 청담동 가셨죠. 근데 다시 이제 좀 강영욱 얘기로 돌아와서. 네. 네. 그래서 강영욱은 우리나라의 개심리 치료에 지금 전문가. 뭐랄까 그 포문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5년 박사입니다. 애견디인들 입장에서는 강영욱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번에 또 강영욱 그 연기가 있잖아요. 막 울면서 술 쭈종뱅이가 돼가지고 제가요. 개 알러지가 있대요. 막 이러면서 그 영상 보셨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개통령인데 개 알러지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죠? 뭐 연기를 했는데 자기 방송에서 아니요. 그 뭐 이렇게 뭐 SNL 다른 이런 유튜브에서 거? SNL에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개통령으로 설마 저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는 뭐 둘 사이에 뭐 티키타카 뭐 예를 들면 농담 뭐 아니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형욱에 대한 그 의혹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풀어질 때까지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의혹만 커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고요. 원숭이인데 바나나 알러지가 있어요. 그 바나나를 못 먹어. 원숭이인데. 그럼 뭐 먹어요? 그래서 얘한테 행복한 건 바나나 우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바나나 우유 있어서 난 좋아 오예. 근데 이게 되게 철학적이에요. 우리라는 사람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될 때 이 노래 꼭 들어보세요. 난 특이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왜? 바나나 못 먹으면 바나나 우유 먹으면 되지. 여러분 모두가 개성 있고 특징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러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면 돼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것도 해요. 그래도 난 바나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합시다. 세상에 아무리 정치 알러지가 있으셔도요. 정치 사랑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대신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몇 % 들었을까요? 그거 안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었다라는 걸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철학적인 노래예요. 저희는 다시 강영욱 얘기로 강영욱 돌아가서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조상규가 바나나 전해드린 알러지 내용이었습니다. 원숭이까지 들어봤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음. 명절 선물로 음. 배변 봉투에 스팸을 6개를 담아서 줬다. 이거 혹시 장난기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야, 이 새끼야, 너는 진짜 여자친구랑 사귀어 병신아 이랬는데 이걸 나중에 재구성을 하면 폭행에 명예훼손에 이게 그렇죠. 됐잖아요. 욕설에. 그러니까 이게 네. 그때 당시의 분위기, 그 말의 어투, 그다음에 이걸 받고 진짜 명절 선물로 뭘 해줬느냐를 다시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강영욱을 변호해서가 아니라요. 사실 진짜 악랄해서 너 한번 죽어봐. 그렇게 해서 스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스팸을 넣어 줬을까요? 그거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강영욱 씨의 어떤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항상 이게 범죄의 재구성이란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히히호호 하하하하 하던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이걸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몹쓸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막 놀다가 창고에 애 하나 밀어넣고 문 쾅 닫아놓고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갔죠. 감금이에요. 감금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밀었죠. 특수폭행이라고요. 특수폭행 감금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 분위기로 보면 야, 그 친구들끼리 그러는 거지만 돌이켜 생각해서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특수폭행 감금으로 잡아 넣어야 된다고. 학폭 처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럼 또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또 이야기해 보세요. 훈련비가 입금이 안 되면 강아지한테 밥을 안 줬대요. 야, 그건 좀 심하죠. 그건 좀 심한 얘기고. 그러면은 예. 아니, 변호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예. 착수금이 입금이 안 되면 서류를 안 봐요. 그렇잖아요. 착수금이 안 하는데 서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류 다 보고 준비 다 했는데 착수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잠적하고. 예. 그래서 착수금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착수금이 안 들어왔다고 그 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대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네, 이거는 걔한테 변호가 안 돼요. 이게 만약 팩트라면 조금 아예 맞지를 말든가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게 대통령으로 살 일인데 근데 이게 여러 명에 의해서 폭로가 된 게 아니라 한 명이라 여러 명. 계속 폭로가 여러 명을 통해서 하는 지금 한 5-6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미투 터졌을 때도 뭐 예를 들면 교수 하나가 미투를 막 벌려가지고 딱 터지니까 나도 당했어 하면서 애들이 10여 명 말 안 꺼낸 애들까지는 수십 명이 있겠죠. 그네들이 들불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사건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거를 공론화하는 순간 그때 당시에 이 교수가 저질렀던 그 미투 행위들이 낱낱이 하나둘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교수는 그 하나하나를 다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진실에 가깝다라는 건 변호사로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다. 우리 강영욱 대표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 디펜스 해주는 사람 왜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영욱 씨의 지금 해명도 없고 디펜스 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를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썼다.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가 9대가 설치가 돼 있었대요. 강아지가 같이 있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강아지들이 막 다니는데 강아지 나중에 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증거 확보용으로 CCTV는 근데 그래서 직원이 이거를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CCTV 설치하는 거 불법이다라고 했더니 강영욱 씨가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를 하냐. 법은 가족끼리 얘기도 안 하는 것이다.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이 CCTV가 이제 그 모니터를 이렇게 또 향하고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도 왜 모니터 방향으로 하고 있냐. 이것도 불법 아니냐라고 했더니 내가 보면 뭘 얼마나 보냐라고 한다면서 휴대전화 그 앱을 딱 틀어서 보여주는데 띵 하고 보니까 9개 화면이 나오더래요. CCTV 9개 전부 다. 이거는 CCTV 통해 가지고 이건 뭐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겁니까? 근데 회사에서 네. 뭐 개인정보로 다룰 일은 없을 텐데 또 회사에서 뭐 개인 사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공적인 회사 네. 근무 시간에 근무 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거기에 개인정보가 나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사무실은 당연히 CCTV가 없죠. 변호사 사무실이고 저희도 거기서 뭐 없습니다. 일이 터질 일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거기에 뭐 강아지들이 출입하고 강아지를 늘 풀어놓고 있을 테니 CCTV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중적인 의미가 된다면 근데 저는 또 그게 1년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왜냐면 그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카페 같은 데 제가 직접 이제 문의를 받고 상담해 준 사건 중에도 네. 카페 같은 데는 사이즈가 큰 데는 그런 어떤 그 돈을 다루고 하는 데가 현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CCTV가 무조건 달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직원이 뭐 하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어. 왜 현금이 비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가 보네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 직원들의 태도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감시용이 직원 일 감시용 CCTV가 불법이다 그러면 세상에 CCTV는 지국장 내에 다 사라져야 되죠. 직원들이 일하는 거 당연히 봐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 밖에서 사장님이 그렇죠. 네. 상주 안 하니까 다 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카페 다 문 닫아야 되는데요. 네. 그런 점은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감시용이 아니라 사실 보안용, 그다음에 그런 어떤 만약에의 그런 범죄 예방용으로 달리긴 해요. 근데 그게 주 목적이 얘가 일하냐 안 하냐, 뭐 그걸로 가지고 보고 너 이때부터 이때까지 일 안 했지 이런 걸 따져 물었으면 문제인데 만약에 강영우 그거 보고 뭐 넌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짓을 했으니까 넌 안 돼 이렇게 안 했다면 그게 감시용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다채롭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또 이경규 씨가 지난번에 했던 과거 발언도 다시 또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중인데 진돗개 비슷한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잡종인 것 같은데 이 개한테 이제 그 강영욱 씨가 너무 입질이 심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개 견주 분께서 막 통곡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개를 어떻게 안락사 하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잠깐 이제 방송이 쉬는 시간이었나 본데 곧 누가 복도에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견주 분께서 통곡을 하시는데 누군지를 들어보니까 강영욱 씨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강영욱 씨가 방송이 잠시 멈췄을 때 저는 컨디션 조절하려고 노래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거 가지고 또 인성 논의하기에는 좀 너무 억측이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방송은 방송대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걔가 안락사 당하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모를까. 어째 멘트 중에 그게 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클로징 되고 잠시 쉬고 하는 사이에 강희가 이제 개통령대로 자기 걸 하겠죠. 근데 그거를 연관지어서 걔가 안락사 당하니까 나 즐거워 그걸로 연관시키면 인과관계가 상당히 인과관계가 여기 막 없어 보여요. 울고 있는데 에이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락사를 당해서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락사를 당할 위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강아지가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저도 개를 키우잖아요. 개는 훈련이 안 되면 당연히 그런 거가 힘들어요. 왜냐면 밖으로 나가면 흉기가 되니까. 그건 견주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견주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트가 끝나고 나서 강영욱대로 자기 걸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약간 붙여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장면이 아니고 그 현장 같은 네. 그 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경규 씨도 일단 그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 너 얘기를 듣고 저렇게 견주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네. 약간 이런 맥락이 지금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충분히 디스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은 더 이렇게 인과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확실히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는 조심스러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비인격체로 판단하고 싶으면
정확한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 변명을 듣지 않고 판단한다라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왜 변명을 안 하죠? 아, 이재명 보세요. 변명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변명을 들어도 행사가 그 행사를 하니까 우린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변명을 아직 안 했으니까 변명은 들어보자. 강영호 그 씨의 얘기하죠. 입장을 예. 한번 들어봐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예. 근데 굉장히 좀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해서 이 얘기 정리를 해보죠. 저는 그 지혜의 여신